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일이네요. 아시다시피 제가 최근에 여러 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방부가 추진하는 F-35 20대 추가 구입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이제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관련 일을 하는 두 국회의원에게 채널 차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자,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의혹은 곧 방산 비리에 대한 의혹이죠. 전혀 논리적 합당성이 부족한 그런 결정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데, 얼마 전 대선에서 누구한테 표를 줬는지 결정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사람들 대부분의 마음은 그 사이에 어디에 있을 텐데, 어쨌거나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방산 비리는 누구에게도 적입니다. 공공의 적입니다. 그죠? 예, 왜냐? 예, 일단 우리의 세금을 갈취하는 것이고, 예,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나쁜 것은 우리의 군사력을 갉아먹어요. 적절한 군사력, 국방력 확보를 방해하고 있죠. 예, 우리 방위산업도 그렇고. 세 번째, 우리 군인들을 해이하게 만듭니다. 군인들이 관여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결정 과정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내용을 널리 전파해서 문제가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일환으로 세상 돌아보기는 국회의원들에게 채널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의혹에 대해서 좀 더 파줄 것을, 그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그런 군한이 있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 먼저 그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F-35A의 추가 도입에 대해서 급물살이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죠. 6월 29일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MBC 기사고. 예, 20대를 더 추가로 도입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같은 기사입니다. 2023년부터 20년대 중반까지 약 4조 원을 투입해서 20대 산다는 내용이고, 내년 예산 2023년부터 국회의원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2023년부터 이제 계약을 하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고, 예산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다음 7월 13일에 예정되어 있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까지는 원래 6월달 이야기가 있었어요. 6월달에 지금 방위사업 추진위가 없었죠. 그래서 7월 13일에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의결을 해줘야 된다, 국방부 장관이. 그래서 방사청에서는 그 의결을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올렸다. 그리고 통과만 된다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겁니다. 자, 사전 설명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F-35 추가 도입건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두 의원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을 드리는 바고, 이 두 의원이 지금 현재 이제 21대 국회죠.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원 구성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현재 이제 국방위 소속이에요. 근데 후반기가 되면은 또 구성원이 바뀔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이 두 의원한테 이 의견을 전달드리는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성이 안 되더라도 할 일은 하셔야 되겠죠. 예. 첫 번째는 김병주 의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왜 김병주 의원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일단 그 사람이 육군 대장 출신이에요. 민주당에서는 드문 장성 출신이죠. 예. 그래서 군 내부 정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직접적인 이유로는 지금 그림 속에서 보시는 이 세미나, 5월 4일 날, 금년 5월 4일에 있었던 겁니다. 공군 전력 발전 방향 세미나. F4, F5를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그러면서 FA50, KF21, 그리고 F35 이야기들이 나왔죠. 이때 F35 이야기가 처음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인데, 이 자세히 보시면은 주최에 국회의원 김병주가 들어있어요. 그 세미나에도 조금 늦었지만 참석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만을 제가 2명을 거명했는데, 그거는 당연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현재는 민주당이 야당이죠. 이 사안에 대한 추진은 현재의 정부, 즉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 의원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거기다 군 출신이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김병주 의원은 후반기에도 국방위에 배속될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주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을 요청을 드리는 의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지목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김민기 의원입니다. 김민기 의원이 머리에 떠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지난 1월 달에 북한이 이제 1월 달에 예외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국회에 질의답변이 있었고 제가 국회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김민기 의원실에서 만든 자료예요. 지금 보시는 게. 상당히 꼼꼼하고 치밀하다. 사안을 봤을 때 분석하는 힘이 있다. 그 의원의 능력이든 그 의원실의 능력인지 그들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걸 인상적으로 봤고 제가 이 자료를 몇 번에 걸쳐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김민기 의원이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성실한 의원들 중에 한 명으로 좀 꼽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민기 의원도 마찬가지로 국방위 활동 경력이 있고 21대 국회 후반부에서는 어느 상임위로 배정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두 사람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선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의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죠. 또는 그 의원실의 보좌관들한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는 이제 요 다음 장에는 이게 참고 자료가 리스트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 살펴볼 수 있게 제가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지난 1, 2개월 사이에 다 나왔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린 이후에 미국에서 새로운 행보를 보인 게 많아요. 그 두 개가 상당히 대비가 되면서 상반적이죠. 자, F-35는 되게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개발과 배치가 동시에 이루어졌죠. 개발 시간이 늘어졌어요. 미국의 공군을 위한 항공전력을 위한 대안은 없었어요. 그래서 개발과 배치라는 편법이 적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특이한 경우예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F-35는 현재 기본적으로는 개발 중인 기체예요. 배치도 되고 있지만.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여태까지 배치된 경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았겠죠. 그걸 바탕으로 여태까지는 블락3예요. 최신형이. 그렇지만 시험 개발 중인 기체죠. 그래서 블락4로 넘어가려고 해요. 이게 고정된 기체예요. 그렇게 되면은 원안대로 하자면 미 공군과 해군, 해병대에서 이 기종을 대량으로 구입하게 돼 있는 그 버전이에요. 그게 블락4예요. 여기는 엔진도 교체되고 무장창도 더 확대하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부분도 업그레이드 되고 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술적으로 많은 걸림돌이 있어서 록히드 마틴 제작사가 거기에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19년까지 한다던 게 21년까지 연기됐고 지금 23년까지 연기된 상황이고 23년도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미 공군에서 미 공군 장관이 공개적으로 국회 답변을 통해서 록히드 마틴에 문제가 많다. 아직 미 공군은 록히드 마틴이 블락4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지난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형 기종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 전투기가 모자란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던 해군도 최근에 그 입장을 바꿨어요. 공군하고 같이. 그래서 지금 기체들의 가동률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신규 기체 도입을 조금 줄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기존 계획에 제시된 F-35, 거기는 C형이겠죠. 해군이니까 그걸 줄이고 있어요. 공군도 줄이고 있어요. 작년에 이미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한 40대 정도 구입하던 것을 지금은 금년에 더 줄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블락4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F-35의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예요. 블락4로 달성을 못하게 되면 비행기를 구입 안 할 가능성이 커요. 미국의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이 있습니다. 장관 밑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F-35는 2030년까지만 구입한다. 2030년 이후에는 우리가 개발 중인 기체들이 나올 것이다. 즉 6세대 비행기
그리고 4.5세대를 저렴하게 개발하고 있는 것. 네. 그 자료도 밑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F-35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은 거예요. 가장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 바람직한 거는 지금 앞으로 2, 3년 내에 말미를 줬을 때 미국 정부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수입 물량을 줄이면서, 그리고 새로운 기체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 기간은 7년. 지금 블락4는 만들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2, 3년을 지켜보면 미국의 판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F-35가 계속 생산될 것인지, 아니면 시험 생산에서 머물 것인지, 그래서 기존 기체를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소프트 랜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로키드 마틴이 포기를 할 것인지. 자, 시간이 좀 더 소요돼서 블락4를 만들어냈다. 미국 공군도 흡족해 한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체돼서 2027, 28년으로 간다. 그럼 30년부터는 새로운 기체가 나온다. 훨씬 차세대 성능을 가지고 있고 운용 유지비도 F-35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기체다. F-35는 스텔스라는 부분을 뺀다면 우리를 추격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체들과 비교한다면 어떤 점이 크게 낫는지 모르겠다. 그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현재.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급하게 결정한다. 지금 결정하는 기체는 당연히 블락4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옛날 기체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시험 개발 중인 기체, 2, 3년 후면 그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기체를 20대를 급하게 도입해야 될 그런 큰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군력이 그만큼 큰 구멍이 났습니까? 네. 단지 최근에 제기됐던 문제는 F4, F5 노후 기종, 그걸 대체한다는 거였어요. 예. FA-50의 성능 개량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더 쫓기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항공 전력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오고 있어요. 그래서 F-35를 더 이상 기다려주지 못하고, 또 이미 기획이 된 지 20년이 지난 오래된 기체이기 때문에 6세대를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급의 다른 전투기를 또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F-35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서 이 연구 개발비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우리보다 더 급합니다. 그런데도 F-35에 지켜보고 있잖아요. 압박을 가하면서. 우리가 이 비행기를 지금 당장 구입해야 될 필요가 미국보다 크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세금 4조 원이 날아가서 먼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미국은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가 중복됐어요. 이건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점을 살펴보셔야 되고, 방위사업청과 우리 국방부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후에 국회 예산을 받는 과정이 남아있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 질문하시기에 좋은 시간이다. 뒤에 큰 무리수를 두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초기 모델을 수입했던 일본에서도 F-35가 문제가 있었죠. 그때 그래서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그때 F-35가 일본에 추락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게 밑에 답변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 방위장비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죠. 미야마 노부아키. 예. 그리고 일본에서 이미 도입한 F-15A 10세대가 7차례 문제를 일으켜. 이때 시험 개발 중인 기체이기 때문에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초기의 10세대는 우리 초기분하고 시기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 기체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미야마 노부아키 일본 방위장비청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거 보십시오. 비행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정비 점검을 했지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 답변을 거부했어요. 제가 작년 아덱스에서 공군 비행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다른 기종을 조종하는 비행사인데 공군이 운영하는 다른 기종들에 대해 모든 기종들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회람이 돈다고 해요. 새로운 사안이 발생을 하면 타 기체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에게도. 그렇지만 F-35는 도입이 되고 나서 그런 회람이 없다고 합니다. 예. 저는 그게 좋은 쪽보다는 일본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기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시험 개발 중인 기체고 미 공군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기체예요.
그래서 그걸 블락4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개선 사안들이 다 나왔지만 로키드 마틴이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기체거든요. 자, 이거는 5월 13일 날 나온 자료죠. 예. 자, 향후 5개년에 우주 전력을 예산을 많이 올린다고 했는데 왜 내년 예산에는 큰 변화가 없느냐? 여기에 대한 켄달 미 공군 장관의 답변이었어요. 이후에 올라갈 거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고 F-35는 아니다. 오히려 내려갈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프랑크 켄달 미 공군 장관이죠. 미 육사 출신이고 F-35 초기 개발에 관여했던 조달 전문가입니다. 예, 바이든 정부에 임명이 된 사람이죠. 자, 5회 국가에서 이런 답변을 합니다. 23년에 F-35는 구매 수량을 감소시킬 거다. 예, 지금 48대에서 30세대, 그리고 2024년에는 29대로 줄일 거다. 이 48대도 그 전에 해서 줄어든 겁니다. 예. 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왜 줄이느냐? 거기에 대해서 켄달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F-35의 블락4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나, 예, 이게 대량 생산 버전이라는 뜻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일정을 못 맞추고 있다. 19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예, 벌써 3년째 늘어나고 있고 지금 켄달의 답변을 봤을 때는 향후 한 1, 2년에도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량 구매하기 전에 이게 이 대량 구매는 F-35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 아실 겁니다. 로키드 마틴이 블락4를 제작할 수 있다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우리는 확신을 못 가지고 있다라고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점이 중요한 요인이다. 자, 이게 뒤에서 말 안 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추격을 받고 있고 우리는 6세대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를 더 만들어내야 된다. 전력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면서 F-35를 구석으로 몰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20대를 사겠다고 넙죽 서둘러서 지금 일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미국의 공군 장관, F-35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공군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F-35를 경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자, 이거는 의원분들이 좀 더 파악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뒤 맥락을 쭉 보건데 지금 미국에서 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로키드 마틴이 알아서 포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는 6월 28일이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죠. 6월 28일 날 우리는 F-35를 20대 추가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방사청 발로 이야기가 흘러나온 그가 같은 날이에요. 예. 디펜스 뉴스에 나온 내용이죠. 해군 이야기입니다. 미국 해군. 미국 해군이 2월 달만 해도 우리 전투기가 부족해서 F-35 더 도입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던 사람들이 2, 3개월 만에 입장이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비행기들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신규 구입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F-35C의 도입을 수량을 줄이겠다. 그리고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쓰겠다. 라고 공군하고 보조를 맞춰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미국 항공전력 전체 차원에서 해병대도 줄입니다. 뭐 숫자는 적지만 공군, 해군, 해병대가 입장을 조율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F-35에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지금 메시지를 로키드 마틴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우리는 서둘러서 20대를 더 사겠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15대 살 것을 일단 9대로 줄인 거예요.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만 해도 약 50대 이상의 전투기가 전력이 부족하다. 그 전력의 핵심은 FA-18 호넷하고 F-35C인데 그 부족분을 처음에는 2025년까지 급하게 채울 것이다 라고 비행기를 더 사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이었어요. 그 나오죠. 일주일 만에 그 시기를 31년까지 늦춰도 된다. F-18의 가동률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거예요. 예.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방사청이, 우리 국방부가 미국에서 이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사안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을 했다면 이것이 우리의 도입 결정에 하고 어떻게 이빨이 맞는지 그걸 여쭈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하는 야당 의원 두 분들에게 F-35 추가 구매 추진권 방사청이 하고 있고 이달
13일, 7월 13일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그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 미국의 행보와 우리의 행보가 정반대 방향을 달리고 있다. 1, 2년만 지나면 모든 것이 명쾌해져서 훨씬 더 좋은 기체를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급하게 서두르는 요건이 뭐며 우리 방사청과 국방부가 미국에서 이런 입장, 미국 정부가 보여주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그랬다는 것은 방산 비리에 의혹이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두 분 국회의원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